안녕하세요. 김정인입니다. 저예요. 너무 귀엽죠?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고 열이라도 더 키울 수 있는 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 이렇게 넓은 상추밭에 간 적이 있는데요. 어린 저를 두고 험한 밭일을 하러 가셔야 했던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실 때 정말 꼼짝도 않고 기다리는 저를 보고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엄마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참 많이 시키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워낙 제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학생이었다 보니까 학원비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뜻이셨다고 합니다. 또 제가 고3 때 선생님께서는 수능이 끝나고 놀 생각밖에 안 하는 저희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업에서 와, 수능도 끝났는데 진짜 제출한 학생이 딱 한 명 있더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한 명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말로 찐 범생이로 자랐는데요. 범생이로 사는 삶은 가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웬만한 일탈은 그냥 넘어가 주셨기 때문인데 심지어 모든 병원이 휴진인 일요일에도 제가 치과를 간다고 하면 야자를 빼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의 범생이 이미지처럼 한편으로 저는 선생님 말씀만 잘 듣는 재미없는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싫었지만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범생이로 키운 사람을 보통은 엄하신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교사셨던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매일 전화를 거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곤 했는데요. 부모님보다도 더 자주 성적 이야기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적 이야기보다도 제 마음을 무려 20년 넘게 가장 아프게 했던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살지요? 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할아버지께서는 약주를 하시면 이 질문을 항상 하곤 하시는데요. 제가 머뭇거리다가 저 때문에요 라고 답하면 할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그 저가 누구지요? 라고 하십니다. 결국 제가 정인이 때문에요 라고 또박또박 이야기하지 않으면 할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끊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대화가 남들에게는 참 할아버지와 손녀의 애정 듬뿍 담긴 대화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해서 고3 때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룸메이트들 몰래 울면서 새벽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범생이 기질 때문인지 저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특히나 남들에게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용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저한테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실패는 그저 성공하는데 실패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잘하는 저에게 엄마께서는 참 많은 걸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바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혼자 연주를 할 때면 국영수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고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할 때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범생이답지 않게 학술 동아리가 아닌 음악 동아리에 부원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무려 부장까지 맡을 정도로 저는 바이올린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3 수험생 스트레스를 푸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구석진 곳에서 이뤄졌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하던 음악실이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르고서라도 빈 음악실에 가서 미친 듯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대단한 연주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떠오르는 곡을 닥치는 대로 켰던 것이었어요. 음악실 곳곳에는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각자 다른 벽을 보고 서서 각자의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따로 떨어져서 각자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명이 연주를 시작하자 또 다른 한 명이 따라 연주를 하고 또 다른 친구가 화음을 맞추고 반주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미리 맞춰본 적이 없어서 서툴고 거칠었지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합주를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망치를 준비하면서 잠시 그때의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서툴지만 아름다웠던 합주를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이 고등학교를 떠났고 예전만큼 바이올린을 자주 할 수도 없게 됐지만 아마 그때의 바이올린의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나 다양한 활동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는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요. 남들은 이런 저를 보고 취미 부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저한테 취미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또 다른 바이올린적인 선물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범생이처럼 살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망치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따가 할아버지께 전화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바이올린적인 선물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들은 범생이인 저를 정말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제 인생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또 어떤 선물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만